스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수행의 길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대방 산책. 오늘도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법정 스님에 대한 말씀 어느새 그 마지막 시간이네요, 스님.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난 7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이 14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7월 초에 법정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굉장히 법정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글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대중적인 멘토, 스토리를 이어간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회 이 법정 스님 시리즈를 시작할 때 길상사에 가서 제가 발언을 했어요. 법정 스님, 제가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세상에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스님 도와주십시오. 잘 전달할 수 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사를 했는데 어제 아는 지인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법정 스님 그 삶과 가르침이 마지막 하잖아요. 스님 덕분에 아주 3, 4개월 동안 재밌고 행복하게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뜨겁게 느끼면서 많은 청취자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것은 스님의 가르침이 지금 세상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야. 제2, 제3의 법정 스님의 출연을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 보니까 효복로 스님의 사진이 있어서 또 참배를 하고 또 옆으로 돌아서는데 법정 스님하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누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걸어놨더라고. 근데 굉장히 특색 있고 이색적이더라고. 네네. 그리고 내려오면서 구름다리를 건너서 그 많은 도량을 법정 스님께 정말로 청정한 마음으로 무주왕보시로 해주신 그 길상아 보살님 공덕비에 가서도 참배를 드렸고 그 옆에 보니까 백석 시인의 시비가 있어서 이걸 읽으면서 가을이 깊이 내려오는 길상사의 종수를 보면서 저희들이 하산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주 감개무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정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그 마지막 시간, 법정 스님의 종교관에 대한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법정 스님의 종교관은 종교인은 기도와 원이 있어야 한다. 기도는 자기 삶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원은 각자 처지와 분수에 맞는 언을 세우라고 했다. 추상적이고 감년적인 막연한 언이 아닌 구체적인 원을 세우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원을 세우더라도 추상적이고 간념적인 원이 아닌 그러니까 100일간 37일간 기도를 하고 몇 시에 나는 이 기도 기간 동안에 내 가슴에 뭘 심고 뭐가 되겠다. 네. 이렇게 구체적이고 여법한 원을 세우라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원을 지닌 사람은 꺾이지 않고 그 원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종교는 교회, 성당, 절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라고 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네. 그러니까 개념화된 부처, 신에 의존하지 말고 이게 쉽게 말해서 2600년 전에 부처 보살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처님처럼 간센보살처럼 지장보살처럼 살아라는 얘기라. 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자기로부터 자유입니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매 순간 스스로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자기로부터 자유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에 얽혀있는 자기가 아닌 진짜로 모든 것에 애속되지 않는 부처도 조사도 보살도 떠난 이런 삶을 살으라고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진짜 종교는 진정한 종교는 자기로부터 자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특히나 이 앞서서 길상사에 가셨을 때 예.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담긴 예, 액자를 그 액자 보셨다고 그림. 하셨는데 예. 그때 당시 이미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예. 대화와 교류에 앞장서셨던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기도 하셨죠. 그렇죠. 스님. 법정 스님은 이웃 종교인들과 친근하게 교분을 가졌고 특히 천주교인과 관계는 남달랐습니다. 네네.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으며 김수환 추기경님, 이혜인 수녀, 장익 주교님과도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다. 네. 그 밖에 씨알의 소리에 함석헌 신부님과 또 엄불교회 박청수 교부님들과도 교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는 종교 간의 합의장을 여는데 크나큰 공헌을 했어요. 네. 예, 특히 1997년 길상사 낙성 법회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직접 오셨고 그 인연으로 법정 스님께서는 명동성당 백돌 기념비사에 초청되어 감동적인 네. 법문을 한 적이 있다. 네. 그리고 특히 춘천교구 장익주교의 안내로 가톨릭 성지를 함께 방문해서 만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장익주교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그래요. 그 밖에도 많은 종교인들과 흉금없이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셨군요. 네.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종교의 핵심 가르침 사실 어느 종교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길이 다르지 네. 만나는 데서는 네. 자비와 사랑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의 확장을 말씀하셨던 법정 스님의 뜻을 조금 짚어주시겠어요? 예, 법정 스님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도 모든 생명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람이 기준이 아닌 모든 생명이 기준이다. 네네. 이것은 수평적인 자비다. 법정 스님의 생명사상의 근간은 동체 대비심과 하함 연기 사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아닌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그 생명사상의 근간은 동체 대비심과 하함 연기 사상이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네. 아, 이렇게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쭉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점이 오네요, 스님. 법정 스님께서 원적에 드셨던 그때 정말 법정 저도 스님 기억 원적은 생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네.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거 네네.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적은 너무 우리들이 가슴이 아프니까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정 스님 하면 무소유가 떠오르잖아요. 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법정 스님께서는 정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세속의 명리와 번잡함을 싫어했던 스님은 깊은 산속에서 홀로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이루며 손수 밥을 지어 드시면서 청빈을 실천했지요. 그리고 여선에는 글을 쓰고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수행자의 길을 여법하고 청빈하게 사셨잖아요. 네. 언젠가 또 얘기를 했지만 법정 스님은 제가 봤을 때 글은 이렇게 많이 썼지만 청빈한 수행자, 여법한 수행자죠.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여선으로 글을 썼지 제가 봤을 때는 글이 본업이 아니었다. 네. 글 속에는 수행자의 올곧고 정직하고 부처님의 자비 사상이 늘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가슴을 많이 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거 수행자 모습입니다. 폐암이 깊어진 뒤에도 매일 조석으로 침상에서 예불을 거르지 않았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금성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여할 것이며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 이런 말씀을 남긴 뒤 길상사 행지실, 법정스님은 단 하루도 생전 안 주무셨잖아요. 행지실에서 2010년 3월 11일 음력으로 1월 20 초봄에 막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원적을 하셨죠. 그때 법정스님 세수는 78세요. 법납은 55세였습니다. 당시 남기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관련해서 직접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법정스님께서는 직접 쓴 유서를 공개를 했어요. 돌아가시고 공개를 했는데 유서를 이렇게 공개한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법정스님의 유서,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습니다. 번거로운 장례의식을 하지 말고 간과 수의를 마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소 승복 입은 상태로 타비하고 사리를 찾지 말고 탑도 비도 세우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유서를 남겼어요. 네, 특히나 쓰신 저작물, 그러니까 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예, 당시에 조금 저도 놀랐던 것이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고 하셔서 네. 아마도 그 일주기 때인가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잠시 책이 나온 적이 있죠. 그때 네. 저도 좀 많이 구입해가지고 지인들에게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스님이 송강사 다비장에서 다비식을 하지요. 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버리고 이제 떠나셨는데요. 법정 스님의 행장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짚어주신다면. 행장은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은 제가 이제 기억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법정스님은 뭐 잘 아시다시피 해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24세에 출가하잖아요. 그래서 은사님을 효봉스님을 선악원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행자생활을 은사스님 모시고 남쪽에서 하고 또 쌍계사에서 계를 받고 쌍계사에서 수행자로서 트레이닝을 여법하게 받죠. 네. 그러고 나서 해인사 선방 또 강원을 다니면서 수행자의 기본을 갖추지요. 그러고 나서 운호 스님과 성철 스님과 인연이 되고 운호 스님과 인연이 돼서 결국에는 온고지 칼을 메우는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봉은사에 계시면서 불교신문이라든가 세상을 향해서 죽비를 내려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상 속에 출가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송강사 불이람에 가서 글을 쓰고 수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강원도 토굴로 가서 정진하다가 맑고 향기롭게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마지막에는 그것까지 내놓고 계시다가 열반에 들으셨는데 제 나름대로 보면은 법정스님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식 중에 한 분이고 또 우리 시대의 영원한 멘토다. 그리고 감히 국민 스님이라고 칭을 해도 정말 틀림없는 국민 스님이라. 그래서 정말 저도 법정스님 3, 4개월 동안 법정스님 시리즈를 하면서 법정스님의 수필을 제가 20권을 한 10번을 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정말 이 시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3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고 그러셨어요. 또 이 방송을 듣는 그러니까 지대방사 무명을 밝히고 지대방 산책 열렬한 그 청취자들이 기라성 같은 그런 청취자들이 열렬한 환영을 했잖아요. 공감을 하고. 지금도 스님 문자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몇 분이라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말이죠. 정말 저도 행복했지만은 우리 정준영 아나운서 행복했고 우리 멤버들도 행복했지만은
청취자들도 네. 너무 행복했다고 저한테 많은 전화를 했습니다. 네, 사실 스님께서 정말 법정 스님의 책 다 이렇게 구비를 하시고 관련한 논문 그리고 또 함께 하셨던 뭐 스님들 또 거기 관련된 또 분들을 인터뷰하시고 정말 그래서 준비 이제 과정이,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네네. 이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법정 스님의 법문과 글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조계총님, 송강사 여러 스님들의 도움 그리고 법정 스님의 문손들, 상자들과 인연 있는 이런 분들의 도움 그다음에 맑고 향기롭게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 그리고 특히 이계진 아나운서의 부인 삼매보살님이 이 방송에 도움이 되게 석사 논문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것도 큰 방송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도동 보문사 신도분께서도 법정 스님이 이런 원고가 이런 자료가 이런 글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한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 방송을 다 끝나가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께서 또 저한테 또 경책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어떤 인연이 있다면은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가 또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아니었습니까, 스님? 그래서 더 큰 어떤 의미가 있는 지난 3개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번에 걸친 가르침을 잘 들어봤는데요. 일단 스님 말씀 다 마치셨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그렇습니다. 말씀을 조금 전해드릴까요? 네, 지범 스님께 주신 글들이 너무 많으셔서 먼저 8775번님 국민 스님이라 칭하신 법정 스님의 가르침 잘 들었습니다. 지범 스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박순선 불자님께서는 지난 시간 법정 스님에 대한 말씀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지범 스님 덕분에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스님 앞으로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가슴 뭉클하고 감개무량했습니다. 몇 해 전 길상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스님 말씀 들으니 그때가 다시 떠오르네요라고 그 길상사에서 찍으신 사진을 보내주신 2029번님도 계셨고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스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스님 끝 인사 부탁드릴까요? 법정 스님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법정 스님의 글을 보고 법문을 하면서 한국 불교가 지금 침체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법정 스님의 제2, 제3의, 제10의 법정 스님 같은 수행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네네. 그래야 앞으로 한국 불교가 국민을 리드하고 세계를 리드하고 한국 불교가 세계 속에서도 연꽃을 피울 그날이 있겠다. 네. 그래서 법정 스님이 제2의 제3, 제10의 법정 스님이 태어나기를 나오기를 발언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법정 스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새롭고 감동적인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지대방산책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스님으로 만나 뵐지 기대하면서 네, 스님 선언일기의 저자이시자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의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